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첫돌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 금융노원부 정암출 TV입니다. 구독 전 영상 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구독해 주셔서 귀한 1076명의 구독자를 모시고 2025년 8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 20분 231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한국경제신문 코스피 이틀 연속 오르며 3160선 회복 다시 뛰는 조선 방산 원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68.73 플러스 0.86 외국인 기관 매수 개인 매도 코스닥은 782.51 상승 0.68 외국인 매수 개인 기관 매도했습니다. 시총 10위 삼성전자 1.13 SK하이닉스 2.45 삼성바이오록스 1.28 삼성전자 우선주 0.34 한화 에어스페이스 6.83 급등 HD 현대중공업 2.38 기아 0.87 상승하고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1.34 현대차 마이너스 0.68 KB금융 1.19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선물 다우 하락 0.34 나스닥 상승 0.13 S&P 500 상승 0.2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빅테크 탑10들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는 하락하고 있고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뉴욕 증시 공포와 탐욕 지수는 5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드 탐욕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원달러 환율 1,400원 목전서 상승세 급격.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패드의 연설을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2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99포인트 0.86%는 3168.7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181.95까지 올랐지만 상승분을 소폭 내준 채 마감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8억 원, 1,68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4,975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올랐다. SK하이닉스 2.45, 셀트론 1.46, 삼성바이오록스 1.28, 삼성전자 1.13, 기아 0.87%가 상승 마감했다. 한화 에어스페이스 6.83, 현대로템 4.14 등 최근 조정받았던 방산주는 반등에 성공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갈등이 여전히 하기 때문이다. HD 현대중공업 2.33, 하나오션 2.33, 두산 아르베르트 1.14와 같은 조선 원자력 관련주도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헥터 파이낸셜 5.38, 다날 5.34, IT S&P/NS 4.97, 넥서스 3.74 등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 최고위층이 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5.27%
0.68% 상승한 781.5일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5억 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78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개인은 377억 원, 기관은 94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알테어전 4.07, 레인 보로보틱스 3.54, 파마리서치 2.94, 리가켄바이오 1.29, 리노급 1.24는 상승 마감했다. 반면 HLB -5.08, ASM -3.41, 펩트론 -2.02, 휴젤 -1.93, 에코 프로비엠 -1.23, 에코프로 -1.1%는 하락했다.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2원 내린 1393.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3주 만에 1,400원대 회복하기도 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방산 원전 등 주도주의 재차 기대감이 유입됐다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하며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눈은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입으로 쏠리고 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한국 시각으로 20일 밤 11시에 시작한다. 파월이 잭슨홀 연설에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 때처럼 매파적 통화긴축 선언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저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나 또 고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을 해도 제가 생각에는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빅 뷰티풀 빌 액트 일명 오빠 법안에 따르면 그 법안 중에 첫돌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 정남출 TV 그 첫돌 100만 어린이 펀드 가입해 주는 방송을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3년 이상을 계속 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송을 들으셨는지 같은 제도를 정책으로 도입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 4년간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입니다.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 어린이에게는 출생 시 정부가 $1,000를 유례성으로 자동 입금하는 신규 트럼프 카운트가 개설됩니다. 이 계좌는 부모나 기타 후원자가 조부모나 기업 등에서 연간 최대 $5,000까지 기여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세금 유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인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8세, 교육, 주택구입, 창업 등 자격 인정된 목적을 위해 계좌 잔액의 최대 50% 인출 가능합니다. 꼭 증빙서류가 첨부돼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18년까지는 손도 못 대다가 18년 때 가면 50% 한해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2. 만 30세 목적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이제 풀입니다. 자격 인정 사용 인출 시 장기 자본 이득세 그 외 주기 인출은 보통 소득세 플러스 10%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30세까지 가능하면
보유하시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4. 자격 요건. 한 부모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해야 됩니다. 원정 출산이나 불법 이민자의 출생 아가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원래 메리츠자산 전 메리츠자산 대표 존니 대표님이 주니어 펀드를 발매해서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들을 그 주니어 펀드를 가입해 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배워서 제 아이디어로 저는 첫돌 100만 원 어린 펀드 가입을 해주자. 그래서 저는 금년 말에 첫돌 100만 원 어린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12월 1일자로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발족하려고 발기인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린이 펀드를 가입해 주려면 미성년자 0세부터 20세까지 미만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상자유수 펀드 ETF 가입 서류 0세에서 20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아들 기준 즉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이 생각했을 때 아들 기준 애기 아빠 기본증명서 상세 손자 기준 상세란 뜻은 주민등록을 끝자리까지 다 나온 걸 얘기합니다. 아들, 애기 아빠 그리고 가입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분증 그리고 애기 아빠 아들 도장 손자나 손녀 도장 그 손자 손녀 도장은 아마 없을 테니까 출생막에서 문방 가면 5,000원 주니까 작년째 손자할 때 보니까 바로 기계로 새겨 주더라고요. 3개월 이내 서류. 요즘 서류는 그냥 주민센터 가셔서 이대로 얘기하시면 바로 알고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주식이나 ETF를 투자해 줄까요? 미국은 아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S&P 500이라는 지수 추종 아마 ETF를 투자해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재 관세에 관계없고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민주국가에서 유일하게 잘 갖춰져 있는 K방산, K조선, K원자력 이 섹터 부분과 미국의 빅테크 탑10 10종목으로 구성된 ETF 세 종목을 우선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가 K 방산 앤드 우주 주가 28,785원 최근 1개월 마이너스 12.69 최근 3개월 19.53 최근 6개월 59.79 최근 1년 143.43% 오늘 마감 현재입니다. 타이가 200 중공업 여기에는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 설비 기기가 다 포함된 종합 섹터 ETF입니다. 주가 11,450원 최근 1개월 마이너스 0.80 최근 3개월 30.78 최근 6개월 62.04 최근 1년 119.03% 상승. 타이가 미국 테크 탑10 주가 26,215원 최근 1개월 3.55 최근 3개월 16.87 최근 6개월 6.80 최근 1년 30.36% 평균 주가 22,150원 최근 1개월 마이너스 3.21% 최근 3개월 23.06 최근 6개월 40.87 최근 1년 97.69% 평균 상승. 그러면은 97.69% 수익률을 저는 1년에 그 3분의 1도 안 되는
10%를 저는 매년 평균 목표로 투자하고 있고 또 자문하고 투자를 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97%지만은 그 3분의 1 이하인 30%만 적용했을 경우 72 복리마법 계산법에 의해서 72를 연 수익률 30%로 나눈다면 그 3분의 1도 안 된 30% 나누면 2.4년 약 2년 반의 원금이 배가 된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재무부가 1,000달러 입금해 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됐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잉태해서 10개월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끼고 전략해서 100만 원 이상, 우선 10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세 종목의 분산 투자에 묻어준다면 2살 반에 200, 5살에 400, 7살 반에 800, 10살에 1600, 16배입니다. 10년 되면 16배. 12살 반에 3200, 32배. 15살에 6400, 64배. 17살 반에 1억 2800, 128배. 20세에 2억 5600, 256배. 22.5세에 5억 1200, 512배. 25세에 10억 2400, 1024배. 이렇게 급등합니다. 27.5세가 되면 20억, 30세가 되면 40억, 32세 2.5세 되면 80억, 35세가 되면 160억, 37.5세 되면 320억, 40세 640억. 이게 복리의 폭발입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핵폭탄보다도 폭발에 간 복리. 복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의 8대 불가사까지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리라는 것이 이토록 폭발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그냥 좋은 우량 펀드 가입하셔서 5년, 10년, 20년, 30년 묻어두면 이렇게 대폭발한다는 것. 그것도 97%인데 그 3분의 1 이하인 30%만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재미있는 일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게이츠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어젠가 대통령도 면담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이분이 한때 세계 최고 부자인데 이분은 무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셨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만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빌 게이츠 재단 198조 재산, 개인 재산이 198조, 세계 지금 15위랍니다. 5대 투자 종목 2025년 1분기 기준 1. 마이크로소프트 25.9%, 연 18.1% 상승, 배당 연 0.7%. 2. 버크셔 해서웨이 주 21.8% 보유, 연 12% 상승, 배당은 없습니다. 3. 와스트 매니지먼트 그 회사인데요. 17.8% 보유, 연 15.8% 상승,
배당 1.5%. 워스트 매니지먼트,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아십니까? 쓰레기 수거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 같이 최첨단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정말 최고의 CEO였고 자산 최고 세계 부자였던 분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회사니까 당연히 대주주니까 가지고 있지만 버크셔에서는 원체 워렌 버핏하고 체스를 많이 드시고 가깝잖아, 친구처럼. 25년 차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쓰레기 수거 회사의 지분율이 자기 포션에서 17.8% 3위, 연 15.8% 상승, 1.5% 배당. 이 쓰레기 수거 회사는 쓰레기를 이제 미국은 많이 나온가 봐요. 분류해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분리수거를 안 해요.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플라스틱, 쇠 이런 거 다 이제 분리해가지고 그거 팔고요. 또 그 쓰레기를 어떻게 저장해서 거기서 전력을 또 쌓아놓으면 아마 그 전기가 뭐처럼 그런 열이 날 거예요. 거기서 또 전력을 생산한다 합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보유한 주식은 최첨단 소프트웨어나 그런 뭐 반도체 이런 주식을 하느냐 이렇게 이름도 모를 참으로 쓰레기 수거 회사,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이런 주식을 가졌어요. 네 번째는 뭘 가지고 있느냐? 또 놀라지 마십시오. 기차 유통회사, 캐나다 국립 유통회사인데요. 캐나다와 미국의 식량, 철강 이런 모든 산업재를 계속 왔다 갔다 운반하는 그런 회사랍니다. 12.7%, 자기 자산 중에 10.7%가 캐나다 국립철도회사, 캐나다 내셔널 레일웨이. 연 수익률 7.6%, 배당 연 1.9%. 다섯 번째 5대 보유 기업 캐터필러 아세요? 보유 지분 5.8%, 평균 20.2% 수익, 2.5% 배당. 이 회사는요, 농기계 회사입니다. 미국에는 땅이 넓어서 농부가 많지 않습니까? 농경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 트럭타 이런 만드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나 시청자 여러분은 너무나 급하게 주식을 그저 좀 많이 수익을 내려는데 워렌 버핏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 최고의 갑부였으면 지금은 세계 15위랍니다. 158조를 보유한 부자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자기 회사 주식, 또 워렌 버핏 벅스회사의 주식, 그리고 쓰레기 수거 회사 주식, 철도 회사 주식, 농기계 회사 주식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계속 웃음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천재인데 빌 게이츠가 가져간 보유 주식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이 주식 가지시면 연평균 해보니까 수익률이 14.74%, 배당 평균 1.39%.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벅스웨이, 워스트 매니지먼트, 캐나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카타필러 주식 보유하시면 평균 연수익률이 14.74, 배당률이 1.39. 저는 평균 1년
97.69% 방산, 조선, 원자력 전력 설비 기기, 미국 빅테크 탑10 주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인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이분들이 엉터리인지 누가 엉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수익 좀 많이 내려고 이렇게 확실히 알지도 못한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1등부터 10등은 좋을 것 같고 한국에 지금 가장 관세 관계없이 자유민주국가 러시아하고 중국을 빼고는 가장 생태계와 경쟁력이 강하고 그래서 성능이 가장 좋고 가장 저가와 가장 빠른 납기를 이루는 한국 방산, K방산, K조선, K원자력, K전력설비기기 이 네 섹터를 저는 투자하기고 미국의 빅테크 탑10을 투자하는데 제가 엉터리인지 이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보수 투자하신지 참으로 참고하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공부하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방문한다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너무 서들지 마시고요. 제가 거북이 투자 아닙니까? 그저 저와 함께 97%를 단 30%만 기대하시고 투자를 합시다. 그러면은 누구나 샀다 팔다 안 하시고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25년 후에 10억. 그러면 10배, 1000만 원이면 100억. 1살 됐건, 10살 됐건, 20살 됐건, 30살 됐건, 40살 됐건, 60살이 됐건, 시청자 여러분, 1000만 원만 한번 투자해 봅시다. 1000만 원만. 뭐 1000만 원 한꺼번에 할 거 없습니다.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또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에서 200 되고, 300 되고, 400 되고, 500 되고, 1000만 원만 우리 30살까지 만듭시다. 그러면 55세에 100억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복리를 알면 25년 후에 1024%, 1024배, 25년 후에 1024배, 1024배.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직 인내와 끈기와 우리 노력으로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로고를 제작하여 특징적인 상표 등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을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2022년 11월 26일부터 소수점 이하 1000원부터 모든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들어오실 때 꼭 참고 1000원 주식을 매수하십시오. 폭락 짧고 상승 길다. 97년 IMF, 2000년 IT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19 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상승해서 1년 내에 원상 이상 회복이 돼서 장기 상승했습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제가 잘할 때나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은 돈을 터부시합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보라. 돈은 만화의 뿔이다. 돈이 행복을 사냐? 이런 참 얘기를 쉽게 했고요. 돈을 얘기하면 속물로 취급했습니다. 장사를 하신 분은 그냥 장사치라고
무시하고요. 천시하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공장을 하신 분들은 공돌이 공순이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대는 창조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일자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창업하고 자영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최저임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이라도 주부도 공무원도 교사도 군인도 은퇴자도 학생도 저와 함께 상장주 무량 펀드에 단 한 주 한 주라도 매달 사서 모으시면 누구나 적은 돈으로 일찍이 오래 투자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만 투자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셔서 또한 주식 투자에 재미를 붙이시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는 본질보다는 그저 과시, 자기를 남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옷, 비싼 차, 비싼 가방, 비싼 신발, 비싼 모자, 모든 걸 비싼 걸 브랜드 있는 거, 샤넬 가방 이러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돈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단다. 이 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 청직이라고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내 거야 아니야. 너 이름으로 돈을 가졌어. 내 것이 아니고 하나 청직이 관리자. 하나의 관리인요. 그렇기 때문에 아끼고 하나님 재산 돈이니까요. 아끼고 전략하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불려서 또 사업에서 선한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물건을 살 때도 같이 가서 물건을 사면서 어떻게 물건을 사는가를 가르쳐주고 또 물건을 다 가서 팔기도 하고 또 가계부를 쓰게 하고 용돈을 줄때도 통장을 지금부터 3개를 합니다. 첫째, 왼쪽에는 기부하는 통장, 또 가운데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통장, 또 오른쪽에는 용돈, 과자도 사 먹고 학용품도 사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3개를 구분해서 태어나서 볼 때부터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 했다가 수입의 10%는 무조건 띄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는 애기들이고 좀 커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무조건 10%는 먼저 띄어서 저축을 해서 그냥 묻어둔 거 아니고요. 불린답니다. 불려. 그리고 나머지 90%로 생활한다고 해요. 먼저 띄어서 미래에 준비하고 나머지 90% 살아요. 우리나라는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해요. 그런데 사람 생리가 욕망이 200만 원을 벌어도 돈이 부족하고 300만 원을 벌어도 그분도 돈이 부족하고 400만 원을 벌어도 그분은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은 소득이 올라오면 더 큰 차 타고 싶고 큰 집 사고 싶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더 좋은 옷 사 입고 싶고 또 여행 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의 욕망은 돈이 들어온 이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60세 은퇴되어 갈 때 40대 말 50대 가면은 이제 큰일 났네. 해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은퇴해서 회사 그만두게 되면 그돈 가지고 치킨집을 해서 망하고 뭘 해서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월급부터 무조건 10%는 내 돈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묻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묻어두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투자에
그건 뭐 유대인들은 주위가 전부 은행원이나 투자회사 직원이고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자 13살, 여자 12살 되면은 성인식을 치러지면서 온 친인척이 축가하면서 약 6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7, 8천만 원을 목돈을 만져서 그 순간에 완전히 독립을 시키면 성인으로 대우했으니까 자기 책임하에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12살 13살이면 이제 중학생인데 시청자 여러분 너 이제 네 알아서 살아. 이제 돈 얘기하지 말고 돈 6, 7천만 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라 그러지 돈 얘기하면 야야 난 돈 그 얘기도 하지 마. 공부나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온다고 취업도 합니까? 48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그냥 쉬고 있답니다. 폐업을 하거나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나면 취업이 안 돼서요. 엊그저께 방송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에 30% 이상을 청년을 뽑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둔 사람이 나오면 인공지능으로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연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로봇으로 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한다고요. 우리나라는 노동 현장이 유연성 없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 직원을 채용하면 해고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이메일로 해고 걸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채용하고 해서 계속. 그리고 미국은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또 뭐 뭡니까 실업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실업수당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실업수당 이런 것이 없었죠. 그러면 굶어 죽게 되는데 지금은 실업수당 나와서 겨우 최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동 혁신을 하지 않으면요. 노란봉투도 이렇게 통과되어서 노동이 경직되어 보면은 제가 회사 기업이 돼도 외국으로 나가지 뭐하게 한국에서 사업을 합니까? 현대자동차마다 울산 공장이 수만 명인데 미국에는 울산 공장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는데 뭐 사람은 한 880명이고요. 한국에는 뭐 2만 명이 된다는데 로봇이 다 만든답니다. 로봇이 자동화돼가지고 24시간 파업도 안 하고 불평불만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24시간 일을 한다고요. 정년도 없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아침에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서 5시 20분에 방송하고 저녁에 이토록 퇴근 후에 필요한 몸으로 하루도 빼지 않고 왜 방송을 합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부터 금융문명 탈출하여 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삶, 검소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빈곤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OECD 선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40.4명, 덴마크는 4.3명.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70, 80 되도록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끝도 없습니다. 한 번 가난하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찍이 단돈 100만 원부터 아니 1,000원부터라도 우량 주식이나 펀드에 저와 함께 보유해서 장수가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늘 저녁 또 평안한 저녁 되시고 구독, 좋아요, 응원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